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바이넥스 주주님들. 제가 저번 영상에 이 셀트리온 이슈 우리가 눈여겨보셔라. 이 이슈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무엇보다 이 셀트리온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크게 불어넣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바이넥스도 금일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오늘 같이 알아볼 내용은 셀트리온 점유율 대폭 상승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이슈가 어떤 부분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우선 이 셀트리온 이슈를 같이 보시면 셀트리온 램시막 SC 독일 점유율 39% 매년 10%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.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항암제의 경우 최근 셀트리온은 독일 베바십 종합 시장에서 약 15%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업체와 배그제말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유통 채널을 확보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이 배그제말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기준 24%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오리지널을 포함한 8개 180 중합 성분의 제품 중 처방 2위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아 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이 셀트리온의 성장을 또 눈여겨볼 수 있고요. 또 유방암 및 이암 치료제 허주마도 지난해 4분기 기준 독일 38%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오리지널을 넘어서 트라스투주맙 처방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슈겠죠. 램시막 SC에 대한 이 독일 내 평가는 2020년 출시 시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 효능과 자가투여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 자가 면역 질환 탑티어 치료제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점유율이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 이 램시막 SC뿐만이 아니라 이 허주막과 배그젤 맛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우리가 상승 이슈를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바이넥스와 셀트리온이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. 2021년에 11월 CMO 생산 국산화 협약을 했기 때문입니다. 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제품 임상 3상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실적 부분과 비열 등등 입증을 보이면서 이런 국산화 협약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좀 추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바이넥스도 좀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셀트리온의 이 CMO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출, 이 셀트리온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게 될 경우 바이넥스의 매출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부분이 상승하게 된다 하면 이 가치 또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큰 장점이 있는 만큼 이 셀트리온 이슈를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제가 여기에 있어서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 상반기 안에 이 죄송합니다. 바이넥스의 송도 공장이 FDA의 CGMP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. 2023년 7월에 탐방을 완료했고 12월에 이제 MDR 기업을 소개하면서 이제 기업 공개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 CGMP 심사가 남았다라는 거죠. 이 FDA의 CGMP 심사를 맡게 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두 번째로 FDA가 승인한 이 CGMP 충족한 CMO 기업 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어서 CMO 수요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기업들도 바이넥스에게 추가적으로 맡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산화 협약을 맺었잖아요. 그래서 국산 약품에 대해 있어서 추가적인 매출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바이넥스가 CGMP를 충족하게 된다 하면 현재 셀트리온이 어디서 영향력을 뿜어내고 있죠? 바로 이 유럽과 미국 이런 시장에서 좀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바이넥스가 이 추가적으로 국산 품목뿐만이 아니라 해외적으로 또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또한 이 CMO, CDMO 기업 같은 경우 이 캐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캐파라는 거는 이제 공장이 있잖아요. 우리 공장이 있는데 뭐 A 상품 얼마나 뭐 만들어낼 수 있는지, B 상품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이오 CDMO가 총 1200리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송도에 5200리터, 오송에 이제 7000리터가 가능한데 이 설비 캐파가 이제 우리가 금액으로 쳤을 때 1000억 정도가 돼요. 하지만 이 가용 캐파를 봤을 때는 800억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. 200억이 날아간다라는 거죠. 왜 이유가 뭐냐? 바로 주로 이 소규모 임상을 맡다 보니까 이 바이넥스가 한 가지 약품을 생산하면 임상 생산으로 인해서 총 설비 캐파의 80% 수준만 가능합니다. 만약에 셀트리온이 여기서 FDA 승인을 받고 또 바이넥스 또한 이 CMP 공장을 인증을 받게 된다면 임상 캐파와 달리 이 양상 캐파가 이제 90%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도 좋아지고 또 재무 구조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이 바이넥스의 이 상반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대해 봐도 좋냐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반기에 나올 이 CGMP 인증과 더불어서 실적 발표일, 1분기 실적 발표일이 5월 14일입니다. 이 5월 14일 날 발표되는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 상승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죠.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봤을 때 금일 바이넥스의 주가의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 지속적인 저항대 라인에서 결국엔 돌파를 하는 이 굉장히 큰 힘이 나와줬기 때문에, 그리고 이 무엇보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물론 이 장 마감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바이넥스에 대해서 기대값과 사람들의 관심도가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이 끝나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끝났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무엇보다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음날 바로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그만큼 이 바이넥스가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과거에 이 지지라인 크게 돌파는 이렇게 큰 힘이 나와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구름대 상단 라인에서 막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일 주가의 모습이 여기서 한 번 더 돌파가 나오느냐 아니면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 깨지지 않고 가느냐가 좀 더 중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차트를 좀 더 크게 봤을 때 제가 바이넥스 같은 경우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 모습이다. 무엇보다 이 상승 추세에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큰 힘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현재 이 매물대로 우리가 함께 보신다면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. 현재 이 구간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 61선 그리고 21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61선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이 받쳐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최근의 모습만 봐도 61선 이탈 없이 좀 받쳐주려 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주가에서도 어느 정도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. 이 갭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. 주가가 하지만 떨어졌을 때 이 61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, 무엇보다 21선 타고 그림을 잘 만들어준 만큼 21선 타고 또 우상하는 이런 그림을 나타낼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상 이 바이넥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